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0월 27일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수에는 절대로 연연하지는 않지만 절대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강한 부정입니다. 아시죠? 여튼 오늘도 시작해봅니다. 오늘도 부동산 뉴스를 하나 던져봅니다. 이러다 그냥 부동산 채널을 하나 하는 게 해외에서 호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데 그 중에 가장 관심을 두는 곳이 멜번이라고 합니다. 프롭트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해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지역, 구매를 위해 가장 많이 검색된 지역이 멜번이고 그 다음이 골드코스트라고 합니다. 20위까지 쭉 나와 있는데 대도시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외 서버브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단연 멜번에 있는 서버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멜번 사니까 멜번이 워낙 좋은 동네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드니에 있는 서버브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쭉 보니까 멜번이 1위이고 10위에 브라이튼, 사우스야라, 캠버웰, 보윈, 알마데일, 투락, 호손, 브런스위크, 칼튼 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를 위해서 제일 많이 검색하는 지역 20군데도 조사가 되었는데 역시 멜번을 비롯한 대도시가 가장 많이 검색되었고 이후에는 멜번의 서버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검색되었습니다. 해외 어느 나라가 이렇게 많이들 검색하느냐? 아무래도 뉴질랜드가 가장 많이 검색을 합니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이렇게 세 나라가 가장 검색을 많이 하고 그 이후로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이렇게 네 나라가 검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전 한 해와 비교하여서 검색량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그러니까 관심이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간 곳은 중국인데 구매나 임대나 모두 검색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임대 쪽에서만 검색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심이 실제 구매나 임대로 이어지느냐? 임대 같은 경우는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나 임시 비자 받아 들어오는 거니까 좀 다른 경우이지만 구매에 대해서도 부가 설명이 좀 있는데 외국인이 호주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회계연도에 승인을 받은 중국인 투자자의 3분의 1이 빅토리아주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검색만 한다기보다는 실제 구매든 뭐든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호주는 중국과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가 봅니다. 어제도 바이든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이렇게 꼰대질 했다 그러던데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얘기하다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저께 10월 25일이 베지마이트가 100살 되는 날이었습니다. 100년 전 시릴 칼리스타라는 박사가 영국의 말마이트 같은 거, 이것도 빵에 발라 먹는 거죠. 말마이트 같은 거를 근처 칼튼 맥주 공장, 다 멜번이니까 맥주 공장에서 맥주 만들고 남은 누룩 이용해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처음 시초라고 합니다. 처음 먹는 사람은 좀 힘들 수 있는데 나름 짭조름한 맛이 맛들이면 또 꽤 먹을 만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후로 베지마이트는 호주 음식의 대명사가 되었고 아침이면 늘상 베지마이트 토스트를 딱 먹어야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1950년대 돈 버는 눈이 밝은 크라프트가 인수하면서 회사는 미국 회사요, 식품은 호주 식품이라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지난 2017년도 호주 치즈 회사죠, 베가가 다시 인수하면서 글자 그대로 진정한 호주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베지마이트라는 이름은 제품 출시 당시에 공모를 통해서 선택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채소에서 공급되는 이스트, 효모가 들어간다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스트에 버터 좀 바르고 베지마이트 조금 이렇게 발라서 먹으면 꽤 맛이 괜찮던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드십니까? 이 시기가 되면 로이 모간이라는 리서치 회사죠. 하여튼 로이 모간에서 호주의 브랜드 신뢰도를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이걸 어떻게 조사했는지 웹사이트에 나오긴 하는데 읽어봐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여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20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 가장 신뢰받는 브랜드를 정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슈퍼마켓, 우럴스, 알디가 아니고 우럴스입니다. 좀 신기합니다. 리테일은 소매점인데 버닝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버닝스도 소매점으로 분류가 되네요. 예. 디파트먼트 앤 디스카운트 디파트먼트 스토어스, 그러니까 그냥 저렴한 백화점, 뭐 잡화점 뭐 이 정도 되나? K마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신뢰도 책정할 때 품질만 보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슈머 프로덕트, 이거는 소비재 뭐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여튼 간에 거기서는 가전제품인가? 컨슈머 프로덕트. 삼성이 차지했습니다. LG가 졌네요. 예, 바람직한 현상이죠. 예, 야구 이야기입니다. 야구. 서비스 부분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포스트. 이거 글쎄다 쉽다. Charities, 그러니까 자선단체에서는 역시 살베이션 아미, 구세군이 차지했습니다. 다른 작은 자선단체도 많은데 그래도 가장 알려진 구세군이 신뢰도 1위 차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테크놀로지, 이거 기술 부분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애플이 차지하였습니다. 애플 제품을 써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어떤지는 제가 모를 일입니다. 트래블 앤 투어리즘, 여행 관광업일 텐데 뭐 항공사까지 포함되나 봅니다. 버진 오스트레일리아가 차지했습니다. 푸드 앤 베브리지, 식품, 음료 등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한 베가 치즈나 뭐 베지마이트가 아니라 캐드버리가 차지했고, 자동차, 오토모티브에서는 토요타가 신뢰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토요타 차량은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다 보니까 신뢰도와 디자인과는 관계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제 마음대로 판단해 봅니다. 논뱅크 파이낸셜 서비스, 그러니까 비은행권 금융 서비스 뭐 이 정도일 텐데 페이팔이 선정되었고요. 한국 같으면 요새 뭐 카카오톡으로 뭐 어떻게 한다던데 뭐 그런 거 비슷한가? 슈퍼 애니메이션은 오스트레일리언 슈퍼가 차지했습니다. 인슈런스, 보험사는 NRMA가 차지하였고,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 그러니까 건강사보험은 HBF가 신뢰도 1위였고, 유틸리티스, 에너지 회사죠. 네, 요건 시너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가버먼트 서비스, 그러니까 정부 서비스는 CSIRO, 플레임을 그대로 하면 풀어보면 커머널스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인데,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과학 연구를 한다든가 여튼 뭐 국익을 위한 과학 연구 서비스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ABC 방송국이 차지하였고, 마이닝 앤 페트롤리움, 광산이나 연료 부문, 이건 뭐 단순히 주유소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름도 생소한 포티스큐 메탈스라는 곳이 신뢰도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은행은 벤디고 은행, 텔레커뮤니케이션은 텔스트라도, 옵터스도, 보다폰도 아닌 오지 브로드밴드가 선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별 관심이 없지만 슈퍼마켓에서 알디가 아닌 우럴스가 뽑혔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 우럴스가 뭘 잘하긴 잘했는지 올해 왕중의 왕 브랜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우럴스가 1등한 것은 뭐 보이긴 하는데 많이는 안 보이고, 퀀타스 신뢰도가 떨어져 가지고 버진 오스트레일리아한테 1등 자리 내주었다 이런 내용이 더 많이 보입니다. 동의가 되는 것도 있는데 동의가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저는 역시 호주 주류 사회와는 거리가 꽤 떨어진 이민자가 맞나 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멜번 시내 한복판 페더레이션 광장에서 12구 참사 1주기 추모 집회 겸 후쿠시마 핵배수 무단 투기 규탄 집회 겸 일본인인지 헷갈리는 한국의 대통령은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와 달라, 이렇게 간곡히 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가끔 보면 이미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 아내한테 정권을 이양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뭐 영부인 퇴진 집회도 겸해야 하나 싶기는 합니다. 시드니에서 보시는 분들, 내일 웨스트라이드 역 앞에서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별일 없으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